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요. 예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15% 이상이 나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말을 의식해서도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자기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국감 때부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감에서 압승을 거뒀다라고 자평했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랐죠.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국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사실 저 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렸던 첫 번째 악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국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당연히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뻔한 것이죠.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은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오히려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지지율로도 이어졌습니다. 국감 직후에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0.3%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감하기 전만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7%나 났죠.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논란, 조폭과 관련된 논란,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모든 논란들이 터져나오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이 됐죠. 지속적인 논란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역전이 되게 됩니다. 윤석열이 39.6%, 이재명이 29.6%로 두 사람의 격차는 10%나 나게 됐습니다. 저거를 놓고서 이재명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명 후보의 저 판단은 철저하게 오판이었습니다. 상승세가 일시적인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5.6%, 이재명이 32.4%로 두 사람의 격차는 13% 정도 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까지도 나타났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특히나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 가까이 나게 된다면 후보 교체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하향세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핵심 키맨 4명 중에서 벌써 3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또 다른 키맨이라고 불리는 정진상의 존재까지 드러난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숨은 실세라고 불렸던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부산은 재미가 없잖아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 적은 있어도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실언은 이재명이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현재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지금 야당 쪽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중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냐, 제2의 정동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원조 무소속이라고 불리는 이용호 의원이 있죠. 이분이 최근에 탈당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누구랑 만남을 갖고 있냐, 윤석열 쪽과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이용호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호남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복당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이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지금 이재명을 욕하는 그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사이비 같은 친노, 사이비 같은 친문, 대표적으로 김어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이재명을 대놓고 응원하고 있지 원조 친문, 원조 친노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낙연 본인 스스로입니다. 이번에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낙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의 마음은 정리될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오늘은 일단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포옹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원팀이나 뭐다 강조를 했었는데 그 지금 불씨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이낙연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이 됐고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가 있냐? 아니 그러면은 경선 이후에 후보가 교체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라고 선을 긋지 않고 이낙연이 수사 전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장동 수사 결과,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장동 수사야말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사실상 지금 청와대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 순간까지는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비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기소할 수 있겠죠. 이재명 측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지율,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고민정 의원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현재 지금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공동 상황실장직을 맡고 있어요. 사실 이미 저기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고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선거에서 상황실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현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 그게 상황실장의 역할인데 그거를 고민정의가 한다. 대번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고민정 의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싸구려 감성파리식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감성파리식 정치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논란이 터졌을 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패밀리스트 이재명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패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의심연스럽고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미 고민정이 이재명 캠프로 들어간 순간부터 이재명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저야 그냥 즐겁게 감상하고 있겠습니다. 언제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교체가 될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